우리가 마음의 문제가 얼굴로 드러나요. 만약에 되게 슬픈데 얼굴은 미소하면은 사이코패스죠. 일반적인 사람은 슬픈 일이나 걱정스러운 일, 그리고 기분 나쁜 일은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주 반복돼요. 긴장도라든지 그 표현이 그대로 굳어지겠죠. 그러면 인상이 변했어요? 그럼 관상학적으로 삶이 변하는 거예요. 리프트 다운되어 있는 얼굴에 있는 사람이 교우관계나 사랑관계가 좋겠어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겠죠. 꼬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럼 그게 얼굴로 드러나고, 얼굴로 드러나면 운명이 바뀐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에서 태을관상 역학원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태을 이도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관상을 보실 때 단순히 눈, 코, 입 모양을 보시지 않고 몸과 마음의 상태까지 함께 보시는 편이시잖아요. 관상에서 가장 먼저 보는 핵심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대략 6가지로 분류해요. 관상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얼굴만 본다는 절대 아니고요. 그걸 형이라고 합니다. 얼굴 모양, 사람의 모양새, 형체 다 그걸 보는 걸 형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있어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하는데 눈빛이에요, 눈빛. 마음과 생각이 눈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기라는 게 있어요. 기하고 색. 그걸 기세 합쳐서 기색인데 얼굴 빛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몸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기색이에요. 내장기 상태, 자기의 지금 삶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에 따라서 기색이 좋냐 안 좋냐를 또 따지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건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되게 좀 힘든 일을 겪고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온전치 않거든요. 거칠거나 부드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마지막으로 동태라고 해서요, 그 사람의 모양을 얘기해요. 뭐 빨리 걷느냐, 팔자로 걷느냐, 종종걸음을 걷느냐, 뭐 이런 모든 것이 뭐 불안해서 뭐 우리 ADHD라고 하죠. 그런 행동을 보이느냐, 이런 걸 모두 보는 것이 관상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를 중요시 여기거나 뭐 하나만 본다는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종합적으로 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만약에 탑3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네, 어떤 게 네. 있을까요? 탑3는요, 눈빛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에 목소리, 그 다음에 기색입니다. 나머지 뭐 우리 기술적으로 코가 어떠니 눈이 어떠니 이거는 기술적인 얘기고요. 요 3가지가 잘 갖춰지고 괜찮다? 그러면 형상을 그렇게 안 봐도 이 사람은 큰 문제 없다, 잘 나가겠다, 편안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수련이라면 수련일까요? 목소리를 좀 굉장히 이제 잘 내려고 낮은 톤으로 천천히 하려고 엄청 애쓴 사람 중에 하나라서 목소리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제일 안 좋다. 이게 목소리는 특히 더 주관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어떤 게 안 좋은지 특성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갈라지는 목소리요. 그리고 막 긁히는 목소리. 그리고 너무 고음을 내는 목소리. 그러니까 이게 고음을 내다 보면 말이 빨라지거든요. 그 2가지가 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애쓰고 있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자주 꼬인다 이런 사람들 얼굴에 좀 공통적인 신호가 있다면 뭘까요? 사실 인간관계에 꼬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 요소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미간. 우리가 이거 인당이라고 하는데요. 미간의 부분이 주름이 많아진다거나, 우리 인상 찌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을 왜 찌푸려지겠어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찌푸릴 수도 있지만, 뭔가 불만, 인간관계나 뭐 일에 대해서 풀리지 않으니까 고뇌, 이런 걸로 해서 찌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름이 많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눈빛이 고요하지 않아요. 고요하지 않다는 것은 되게 산만하고 흔들리고 이제 좀 힘든 분들이 그런데, 눈빛이 어디 고정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지 못한 거나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계속 흔들리는 눈빛이 있거든요. 뭐 이런 분들은 또 아무래도 일이 좀 꼬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입과 턱은 뭐냐면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구분하실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긴장감이 보여요. 그래서 입이 살짝 벌어진다거나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거나 이래도 인간관계에 좀 꼬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말이나 이런 거에 좀 다툼이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좀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간, 눈빛, 그리고 이게 하관,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대에 따라서도
안 좋은 관상. 이것도 참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특히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면 좋을지 말씀 한번 부탁드려요. 일단 나이를 떠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기색, 어두워요. 그리고 얼룩덜룩해 얼굴이요. 내가 저 바깥 일을 하고 뭐 골프 라운딩을 하고 막 하면서 그래서 좀 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얼룩덜룩하냐 아니면 깨끗하게 탔느냐가 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얼룩덜룩한 거, 좀 칙칙한 거, 빛이 안 나는 얼굴, 이게 일단 나이랑 상관없이 좀 안 좋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고할 거는 삼정 이론이라고 있어서 이마가 초년, 여기가 중년, 하관이 말년. 이분이 제일 발달됐다는 것은 초년, 중년, 말년에 해당되는 부위들이 깨끗한가면 좋은 거고, 그 시기가. 아니면 그 부위가 좀 불규칙하고 좌우 균형이 깨지고 있으면 그 나이대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30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중정을 좀 주로 볼 것이고, 또 50대가 넘어가면 하정을 볼 것이고, 그 부위가 안 좋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별로 안 좋다. 그 전에 물론 기색을 먼저 봐라. 이러시면 아주 관상은 잘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남들은 그냥 되게 동안이다 이러는 분도 좀 상대적으로 나이를 정확하게 맞추시는 편이신가요? 솔직히 얘기해야 되겠죠. 나이 잘 못 맞추겠어요, 요즘은. 근데 그냥 가늠은 할 수는 있죠. 근데 요즘 엊그저께도 60대 분이 오셨는데 정말 5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 오셨어요. 너무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 저는 미리 이제 그 생년월일 봤기 때문에 나이는 알아서. 그런데 진짜 그걸 몰랐을 때는 짐작하기 어려운 얼굴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되게 관상이 좋은 건가요? 동안으로 보는 좋은 건? 거죠. 좋은 겁니다. 동안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단 동안이라는 의미 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동안이야 라고 하는 거로 끝나실 텐데, 동안 안에는 빛이 난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환하다는 뜻입니다. 칙칙하면 동안이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동안으로 보인다는 것은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운이 좋은 거죠. 그럼 반대로 한 10대, 20대인데도 30대, 40대로 보이시는 분들은 운이 그렇게 타고나지는 못한 분으로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나이 때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럼 그 나이 때 별로 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또 거꾸로 나이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똑같이 계속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면 돼요, 그냥. 너가 10대인데 야 얼굴이 30대 같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나이가 좀 지나서 20대, 30대 했더니 야 너 예전에 보면 훨씬 좋다? 그럼 좋아지는 거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러면 별로 또 안 좋은 거고. 그래서 그냥 뭐 예측 떠나서 지금 모습으로 판단하시면 되죠. 관계를 망치는 얼굴은 좀 타고나는 요소가 클지 살아오면서 좀 만들어지는 요소가 클지도 궁금해요. 되게 이게 중요한 얘기고, 또 저희도 그걸 되게 많이 바라보는 모습인데,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만들어간다. 운명은 만들어가고 개척할 수 있다. 그걸 실행하냐 안 하냐에 따라 차이지 분명히 있다. 그럼 타고난 것은 뭐냐? 골상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습. 이거는 바꾸기가 참 어렵죠. 생긴 거 뭐 요즘 성형 한다 그러지만 몸은 못 바꿔요. 그래서 골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타고난 것들은 변하지 않지만 그 타고난 골상을 심상이나 생각으로 어떻게 바꾸냐. 그게 후천적 변화죠. 그게 대표적인 게 기색이에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기색을 좋게 하면 내가 골상이 좀 부족하더라도 기색으로 극복하는 거죠. 그게 얼굴, 표정, 마음, 생각 이런 걸로 변하는 것이 후천적 변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고난 얼굴과 만들어진 얼굴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저는 당연히 만들어진 얼굴. 물론 타고난 얼굴, 타고난 골상은 유리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후천적으로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안 좋게 변하는 거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타고난 얼굴이 부럽지만 후천적 얼굴이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타고나길 인간관계가 조금 꼬였다라는 거는 사실 뭐 저희가 태어나자마자 대인관계를 맺지는 않는 이상 거의 부모 자식의 관계가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 가정환경 맞습니다. 이야기인 건가요? 예, 저는 상담할 때 조금 뭔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때는 반드시 부모님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사진을 보면
아, 요 골격에 요런 환경에 살았겠구나라가 예측이 돼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의 환경이죠. 환경은 뭐냐면, 뭐 어렸을 때부터 혹시라도 타지에 떨어져서 살 수도 있잖아요. 뭐 외국에 유학을 한다거나 지방에서 뭐 기숙사 생활을 한다거나 운동선수인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유추를 해봐야 돼요. 갖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보다 변화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과 부모, 뭐 똑같죠. 부모도 환경이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얼마 전에 70대 됐죠? 되게 잘 사세요. 잘 살고 뭐 걱정 없고 뭐 건강도 좋으시고 그래요. 근데 사주가 70대 나이에 편중된 사주면은 사주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시대에는 별로 사주 자체가 쓸모가 없어요. 불리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 편중된 사주들이 되게 잘 사는데 왜냐하면 직업군도 다양하고 뭐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서 그러긴 하는데 그때 당시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앞으로는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자녀들을 진짜 한 번도 농사일을 안 시키셨대요. 공부해, 책 읽어. 그래서 그 형제들은 책 읽는 게 아주 습관이 됐대요. 그래서 형제분들을 얘기하는데 다 성공하셨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거를 실천에 옮겨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다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만약에 그 편중된 사주가 그냥 평범한 부모나 아니면 무슨 공부야? 농사나 지어. 아빠 일이나 도와줘. 이랬으면 진짜 우리가 예측하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분은 되게 남편을 따라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주재원으로 활동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집도 굉장히 많으시고 돈도 많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가 어떻게 보면 환경을 기틀을 마련해 준 거죠. 똑같은 사주고 똑같은 골상이라도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환경이 너무 중요하죠. 얼굴에서 감정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가 어딘지도 궁금해요.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간, 눈빛, 뭐 입꼬리 여기 어디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좋을까요? 두 개만 이제 설명드리면 미간하고 입꼬리예요. 감정이 좋아진다. 좋은 지금 환경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프트 업 됩니다. 눈꼬리도 올라가고 눈썹, 입꼬리 다 올라가죠. 미간도 쫙 펴져. 왜 웃는 모습에 미간이 주름이 생길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간하고 눈꼬리만, 입꼬리만 봐도 리프트 업이냐, 다운이냐, 그러면 업이면 당연히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거고, 다운이면 불평불만도 많고, 뭐 꼬이는 일도 많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저희가 먼저 짚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빛이나 이제 우리 광대라고 해서, 광대가 이렇게 축 처지거나 뒤로 살갗이 없어서 왜냐면 웃으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흉내를 내고 웃으면 광대가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그 웃을 일이 많은 사람은 광대도 탁 부각이 되어 있어요. 안 그런 사람들은 광대가 거의 죽어 있죠.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감정이 좋다 나쁘다는 업이냐 다운이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만, 원망, 억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 쌓이면 얼굴이 좀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이거는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건 관상에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제가 얼굴로 드러나요. 만약에 되게 슬픈데 얼굴은 미소하면은 사이코패스죠. 일반적인 사람은 슬픈 일이나 걱정스러운 일, 그리고 기분 나쁜 일은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주 반복돼요. 긴장도라든지 그 표현이 그대로 굳어지겠죠? 그러면 인상이 변했어요? 그럼 관상학적으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했어요. 아까 말한 리프트 다운되어 있는 얼굴에 있는 사람이 교우관계나 사랑관계가 좋겠어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겠죠? 꼬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럼 그게 얼굴로 드러나고 얼굴로 드러나면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좀 이렇게 얼굴형이 좀 불만, 원망, 억울함, 슬픔 막 이것도 다 감정이 좀 다르잖아요. 그 중에서 선생님 보셨을 때 아, 이분한테는 가까이 가면 좀 부정적인 게 빨리 오염된다. 좀 이런 관상이 있을까요? 억울함. 이건 제 판단이에요. 억울함이 품고 있는 사람들이요. 변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나의 잘못이 없거든요. 상대방 잘못이거든요. 뭐 부모님 원망, 형제 불만, 친구, 부인, 뭐 남편도 마찬가지. 상대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원망이거든요. 억울함. 왜 이 남자랑 결혼해서 내가 이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나서 개선이 안 돼요.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건 저도 좀 맹점이 있지만
힘들어요, 그만큼. 그래서 억울함을 저는 1번으로 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점을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성형이랑 시술 이런 거를 좀 받았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더 꼬이거나 뭐 기존에 있던 복까지 날아갔다 이런 케이스들도 종종 있을까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조화롭지 않게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시술 같은 거 권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까지만 올려라. 여기 너무 확장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해요. 자로 재서 말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조화가 되게 중요해요. 개선을 하려고는 의도는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 개선도 과하면 안 되고요. 내 얼굴의 조화를 깨트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시술했는데 깨트렸어요. 그러면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개선을 하는데 조화롭게만 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제일 많이 욕심나셔가지고 과하게 하시는 부위 세 군데가 있다면 어딜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거의 다 하는 쌍꺼풀. 쌍꺼풀은 뭐 수술해도 축에도 안 낀다고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는데 그 쌍꺼풀도 이제 우리가 전태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 눈꼬리는 또 우리 연애나 남녀 간의 관계를 또 보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눈을 잘 못하면 재물적인 거, 그 다음에 남녀 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코죠. 뭐니 뭐니 해도. 코를 너무 과하게 하거나 좋은 콧볼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은 관상학적으로는요. 우리 미용적으로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고요. 관상학적으로는 다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때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트렌드가 되게 얇은 코, 아주 그런 코가 유행했었는데 그게 관상학적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좀 제가 걱정되는 부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눈하고 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꼽자면 입술에 필러 놓는 거. 이 남자는 일단 제외할게요. 일단 제외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입술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거기를 건든다는 것은 내가 여성성을 더 부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좋은 기운만 끌어오면 좋은데 나쁜 기운도 같이 끌어와요. 이성에 대한 나쁜 기운. 그래서 입술에 필러 놓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하게끔 하는 편입니다. 관상학적으로 이런 거는 아무리 미용적으로 예뻐도 좀 유행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콧볼 줄이는 거. 네네. 여기 창고거든요. 그러면 내 거를 지키는 힘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줄인다는 것은 내 거를 안 지키겠다는 거죠. 꼭 돈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명예, 자기 살아온 업적, 이런 것도 다 코의 힘이에요. 그런 것도 다 줄인다는 뜻이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는 좀 유행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한참 예전에 유행했던 것 중에 귀족턱 수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턱을 약간 이렇게 L자로 만들면 관상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부유해지고 이제 말년이 튼실해진다. 그거 사실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L자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리하냐면 결단력, 지키는 힘, 이게 있어요. 근데 뼈만 드러나 있어. 그러면 좋은 건 아니에요. 살집이 있어야죠. 뭐든지 코도 높으면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코에 살집이 더더욱하게 있어야 좋은 거고요. 이마도 마찬가지. 이마도 높아요. 근데 막 뼈가 드러나고 막 그래요. 그럼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살집이 더더욱하게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에서는 어느 정도 살이 토실토실하고 그렇다고 뭐 동그랗고 그런 게 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에 뭐 첩첩궁도 그렇고 누당도 그렇고 다 그 부위가 통실통실해야 좋아합니다. 당연히 여기도 L자턱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살집이 있어야지. 뼈가 드러나는 거는 자기 고집만 세요.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랑 게 교류할 때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형태로는 옳다. 그렇지만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얼굴의 환경이 어떤지도 같이 보셔야 되죠. 지금 시청자분들이 거울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관상학적으로 사람 밀어내는 얼굴과 사람 좀 끌어당기는 얼굴의 차이 세 가지가 있다면 또 무엇일까요? 계속 얘기하지만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죠. 밝은 얼굴. 근데 너무 또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뭐 너무 이렇게 밝게 하고 너무 다가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요. 그런 건 당연히 안 좋지만 일단은 웃는 얼굴이 좋습니다. 밝은 얼굴. 그리고 미간에 찌푸리지 않는 얼굴.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요. 우리가 교류하다 보면 그 외모랑 상관없이 좋은 사람 알잖아요. 근데 말할 때마다 인상을 찌푸려. 그러면 또 그것도 맨날 보지만 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좀 맑고 부드럽고
예화를 하나 드리자면 그 내담자 중에 여성분이었는데 한 30대 후반 정도 되신 분 같아요. 딱 첫인상이 너무 맑아요. 너무 밝고 이제 외국에서 있다가 잠깐 들어온 김에 이제 저를 알고 오셨는데 하는 일도 잘 되고 NGO 활동도 되게 잘 하시고 되게 밝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 부모님도 뭐 잘 나가셔서 뭐 집안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아직 결혼은 안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돼서 오셨는데 결혼 말고는 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온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얼굴이 계속 밝아요. 너무 기분 좋은 상담이었죠. 반대예요. 밀어내는 얼굴은. 뭔가 입이 딱 다무러져 있고 입꼬리가 떨어져 있고 그럼 말 걸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뭐 상사건 아니면 동료건 뭘 부탁하려고 해도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어요. 당연히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다 해서 부탁 안 하죠. 그러면 이제 교류가 하나씩 끊기는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는 속담이 너무 중요한 건데 밝은 얼굴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한테 좀 친근하게 말 한마디에도 부드럽게 입술이 두툼한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는데 한다면 좀 사람을 끌어당기는 얼굴이고 당연히 반대는 밀어내는 얼굴이 되겠죠.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중요하게 보는 얼굴 부위가 어떤 부위인가요? 우리 이론상은 처처궁이라 그래요. 관자놀이가 깨끗해야겠죠. 깨끗하다는 것은 뭐 상처나 뭐 여드름 자국이나 트러블 없거나 뭐 정맥이 보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없이 깨끗하면 부부궁이 괜찮은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누당이라고 애교살이라고 하는 요 와잠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토실토실하고 색깔이 빛나고 그러면 남녀 관계가 좋은 거니까 부부 관계도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론상 요 두 군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올 때가 많죠. 궁합을 물어보는 부부들이 있어요. 궁합을 왜 물어볼까요? 부부인데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궁합을 안 물어보신 분들은 티격태격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궁합을 물어보신다는 자체가 제가 항상 역으로 보면 별로 관계가 안 좋으신가 봐요. 그러면 막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대답도 참. 아유, 우리가 궁합이 안 좋으니까 이런 관계 맨날 싸우지. 이런 약간 뉘앙스예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서로 눈은 안 마주쳐요. 서로 관계에서 눈을 잘 안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에도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눈을 잘 안 마주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관계가 좀 서운하고 안 좋으면 서로 쳐다보지는 않는다. 이런 특징이 좀 있죠.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처처궁이라는 관자놀이와 우리 애교살이라는 눈 밑에 요 살이 빛나고 깨끗하면 관계가 좋겠다라고 유추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의 관계 같이 있을 때는 서로 눈 마주치거나 뭐 할 때 서로 바라보지 않는 거, 요게 좀 관계에 있어서 특징이기도 하죠. 그렇게 합이 안 좋아도 어떻게 결혼까지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전 이제 사주도 같이 보니까 끌리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화가 없어요. 불화자입니다. 목화토금수에서 화가 없는데 상대방은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그게 끌려요. 상대방이. 서로 가지지 못한 거, 부족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좀 끌리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유명하게 조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관상도 있고 가족의 그 뭐랄까 습관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고 관심이 있어서 결합을 했는데 이게 한두 가지씩 삐걱거리는 게 있겠죠.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부부관계는요. 남녀 자체가 문제예요. 남자 여자 자체가 서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사실 변수입니다. 그런데다가 가정 환경이 있죠. 얼굴에 성향이 있죠. 또 본인이 살아온 습관도 있죠. 아유, 변수가 너무 많죠. 부딪힐 일이. 그거를 서로 끌리는 입장에서는 그래 한 거예요. 그렇지만 살다 보니 그 부딪히는 것들이 자꾸 부각되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심하냐 안 심하지 부부든 다 그런 공통점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에 결혼, 이혼 상담 프로그램 참 많은데 네. 보시다가 와, 저 부부는 왜 지금 이 프로그램 나는지 알겠다 이러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으셨나요? 네,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저 그런 거 잘 안 봐요. 잘 안 본 게 아니라 아예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저는 그거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봅니다. 저희 집사람은 되게 잘 보는데 저는 안 보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봐야 상담에 도움이 되지 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맞네? 그러네 해서 좀 짤로 좀 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렇게 즐겨보지는 못합니다. 기억나는 딱 한 부부가 있어요. 그것도 저 관상을 제가 강의했을 때 수강생 분이
이거 어때요? 하고 물어보셔가지고 그때 이 사람 되게, 그러니까 남자분 기준으로 광골도 발달되고 얼굴도 삐뚤어지고 이런 사람 되게 주변의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겠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집착하고 막 그랬다고 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때는 부인을 안 본 상태죠. 그 다음 주에 또 선생님이 반전이에요. 여자가 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자 사진을 보는데 와, 여자 사진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강한 거예요. 근데 약간 결론은 뭐였다? 남자는 그렇게 의심하고 막 그러면서도 되게 희생하고 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가 좋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자는 아니었더라고요. 바람도 피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강함이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강함으로 따지면 이제 위너는 그 여자분이었겠죠. 결국 그분이 더 문제인 걸로 이제 밝혀졌는데, 어쨌든 이분도 나름 강하기 때문에 막 억압적이고 막 강압적인 그런 말을 한다거나 이런 거. 근데 결론은 여자를 자기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야, 이게 한 사람만 봐면 안 되겠구나. 두 사람을 다 봐서 이게 어떤 자웅을 겨뤄야지 한 사람만 보고 이 사람 무조건 문제라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센데 더 센 사람이 오면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결혼 후에 좀 갑자기 얼굴 분위기가 확 바뀌는 사람들도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사주로 봤을 때 저는 수가 많아요. 차가운 기운이 많은 거죠. 저희 집사람은 화의 기운이 많습니다. 극단적이에요. 다르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추기가 어려워요. 다르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열했죠, 저희도 결혼 초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맞춰지니까요, 되게 궁합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점부터 얼굴이 좋아져요.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그도 그럴 것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까요? 마음에 안 맞고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한마디에만 해도 막 대받아치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서로 이해가 되고, 특히 저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면서 저는 좀 쉽게 풀린 케이스긴 하지만, 얼굴 색깔이, 저희 사람도 지금 보면 약간 귀족까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되게 후덕하고 되게 얼굴이 좋거든요, 관상학적으로. 저도 그렇게 좀 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잘 궁합을 맞추는, 진짜 좋은 궁합을 맞추면 얼굴이 바뀝니다.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서로 이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만약에 이해를 안 하는 구조다, 그럼 계속 얼굴이 별로겠죠. 근데 저는 얼굴로만 얘기했지만 사주의 운으로 이 부부가 서로 간에 이렇게 용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좀 비슷하게 돌아가면 나도 잘 풀리고 부인도 잘 풀리고 하면 아무래도 서로 싸우는 일보다 좀 기분 좋은 일이 많아지면 좋아지겠죠. 그래서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이해하는 것을 먼저 실행한 거죠. 그래서 좋아진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운의 흐름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운의 흐름에 따라서 더 안 좋아질 수도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에서 가장 많이 싸움이 되는 것이 돈이거든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운에 있어서 좀 무너지는 시기면은 싸울 일도 많고 서로 미워하는 거, 보상심리 이런 것도 발동되기 때문에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얼굴상이 되게 비슷한, 누가 봐도 그림체가 한 곳이다, 딱 이런 부부가 있고, 반대로 정반대인 부부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부부가 더 잘 살아요, 관상적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일단은 같은 부류,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쓰자면 수영인들이 둘이 결혼을 하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생각도 비슷하고 습성도 비슷하고 하니까 나가서 밥 먹자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되죠. 발전 가능성은 떨어져요.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고 한 분은 되게 이제 고만고 아주 여리여리한 여성분이하고 우락부락한 남성분이 살았어요. 그러면 성향이 완전 다르니까 서로 이해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부딪히는 것도 많고,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저는 평생 너무 힘들었어요. 저렇게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이런 분 많거든요. 이제 어르신들 가끔 오면은. 근데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잘 안 맞는 경우에도 남자분이 되게 끌어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면 여자분이 그래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도 만족하겠죠. 왜냐하면 평생 자기를 보호해 줬으니까.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맞고요. 일단 특징으로 본다면 너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가면 발전 가능성 떨어진다. 너무 다른 사람끼리는 부딪히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정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상담 오는 부부 케이스 중에는 어떤 케이스가 더 많은가요? 비슷한 사람인가요? 반대의 얼굴인가요?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인 경우가 많아서 특히 이제 만 40, 50대 이상 되는 나이대들은 불만이 많죠. 예, 많으면서도 그냥 사는 거죠. 누구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뭐 부모님 때문에, 가족 때문에, 뭐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서도 또 정이 드는 거니까, 부부는. 그래서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다른 경우가 저는 많이 관찰이 되는 것 같아요. 바람기나 도화의 문제 하면은 유튜브에서 많이 표현하기로는 눈빛이 야하다 뭐 이 정도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생님은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 편이세요? 도화기가 뭐 사주에는 도화살이 있으니까 딱 들어있으면 그냥 도화살이 있네라고 하지만 관상은 참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기본적으로 눈빛을 보죠. 눈빛이 이제 우리 타원형의 눈빛을 갖고 있으면서 눈빛이 촉촉하게 마치 눈물이 흐를 것 같은 갖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도화 눈을 갖고 있거든요. 도화 끼는 건 뭐냐면 꼭 바람이라기보다도 만약에 도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연예인이고 인플루언서예요. 그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직업이 아닌 일반 사람이면 여자인 경우는 주변에서 남자가 가만 놔두지 않겠죠. 계속 뭐 저 유부녀예요.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눈꼬리 어미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물고기 꼬리처럼 이렇게 세 갈래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나도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빛이 그래요. 근데 눈꼬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끄는 거긴 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눈 밑에 이 누당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애교살이라는 부분이 되게 통통하고 되게 빛깔이 좋아요. 아, 그러면 그런 행위를 뭐 우리가 말하면 바람핀다 그럴까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입술이 여자 기준으로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남자도 비슷합니다. 입술이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하나선데 입술이 두툼하고 주름도 많고 해요. 그러면 바람피는 일이 지속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눈빛 하나만 보고 너 도화눈이다, 너 바람피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분이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계기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입술이나 이런 것이 좀 안 좋은 분들은 그런 남녀 간의 만남이 있어도 금방 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길게 지속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조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런 데 출연하면은 얘기하는 게 일반화하지 마라. 제발 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고 정말 궁금하면 찾아와라. 저희가 구분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저렇게도 발동이 될 수 있어요. 뭐 갑자기 연예인을 좋아해서 쫓아다닌다거나. 사생팬까지는 아니더라도 30, 40이 됐는데도 막 연예인에 벗어나지 못해서 막 그런다거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화가 반드시 뭐 바람으로 된다라는 보장은 없고요. 그 이성에 대한 관심, 이성에 대한 끌림 이런 것들이 도화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도화하면은 항상 화계랑 홍염도 같이 따라서 나오는데 네네. 요즘에는 화계나 홍염도 관상학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를 화계나 홍염이라든지 도화라든지 따로따로 해서 그렇게는 관상에서 얘기하진 않고요. 이성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대중의 앞에 사람들을 끌어내는 매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바람이라도 얘기하는데 그건 좀 비슷합니다. 관상에서는 따로따로 보는 그런 이론은 없습니다. 만약에 한 20, 30년 전에 얘기했으면 아이고 이 도화살 갖고 뭐 기생이나 하고 뭐 술집 여자나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요즘은 그 도화나 홍염 이런 거는 엄청 잘 써먹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게 있어야 돈을 버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저희도 뭐 어느 정도는 그 예측은 했지만 저 도화살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되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우리 역마살도 마찬가지. 예전에 역마살 있는 사람들 평생 직장 공무원이 최고야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역마살도 너무 잘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 살에 대한 개념은 뭐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운명을 하시는 분들 다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상에서 좋은 배우 작가의 얼굴을 이번 좀 알아보려고 해요. 단순히 잘생기고 예쁜 얼굴과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일단 무조건 오늘 눈빛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눈빛을 피하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고 마주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피하는 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무슨 이유로든지 뭐 외모든지 재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서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반대예요. 그럼 이 남자가 나쁘냐 이 여자가 나쁘냐, 저는 또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어떤 남자 어떤 여자에 따라서 눈빛을 피했던 사람이 안 피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상대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한테 좋은 배우자냐 피해야 할 배우자냐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눈빛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다가오는데 약간 강압적인 느낌이 드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게 보면 대부분 이제 입을 하는데 말할 때도 입이 좀 다무너지고 너무 강하게 확 다물고 말할 때도 딱딱 끊어서 얘기하는 스타일들, 뭐 이런 경우에는 저는 좀 피해야 될 대상자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강압적이고 우리 데이트 폭행이라고 하죠. 갑자기 헤어질 때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결단력이 있는 말하고 강압적인 말이랑 한 끗 차이일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정말 미세한데요. 결단력이 있는 거는 막 말을 확실하고 분명하고 끊게 얘기해더라도 부드러움이 있어요. 근데 전자, 아까 얘기했던 안 좋은 거는 차가움이 있습니다. 그건 오랜 동안 수련을 한 저희들이나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관찰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단호함이 있고 딱딱 끊고 좀 멋대가리 없는 표현인 것 같아도 부드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싸늘한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좀 억압적이고 너무 더 직설적이고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좋은 배우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얼굴 바꾸기보다 관계운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일상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표정이나 습관은 어떤 게 있는지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요즘은 SNS 보면 입운동 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 많이 따라 하거든요. 뭐 왜냐면 얼굴이 다 근육 덩어리니까 운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고, 뭐니 해도 호흡이에요. 호흡은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그냥 호흡은 우리가 호흡 맨날 하는 거 말고 큰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횡격막 호흡.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호흡을 하는 건데, 이런 호흡을 잘 하면요, 교감신경이 발달됩니다. 그럼 미간이나 긴장된 거, 턱, 교근 이런 것이 다 부들부들해지고 편안해져요. 그럼 턱이 풀리고 턱이 긴장되지 않죠. 그리고 호흡을 잘하면 아무래도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는 것도 좋고요.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호흡을 해라.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10분씩 20분씩 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하루에 4-5번 해도 생각날 때마다 뭐 식사하고 나서 일 전에 한번 호흡을 크게 한 뭐 1-2분 정도 하고 일을 시작한다거나, 회의를 할 때 하고 회의를 한다거나,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하고 만나거나,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관계운도 좋아지고 내 얼굴도 부들부들해서 관상학적으로 아주 좋은 루틴을 만드는 거죠.